안녕하세요. 박열원장입니다. 오늘은 덧니 교정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아이들 중에 덧니 있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요. 특히 송곳니 덧니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정들을 많이 받으셔서 그래도 예전만큼은 많지 않지만 덧니 있는 아이들이 눈에 띄고 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덧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덧니가 있으면 이렇게 심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정도 심하지는 않지만 한쪽에 약간 덧니로 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덧니가 있으면 일단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웃을 때 자신감 있게 웃지를 못하고 또 자신감 있게 웃어도 자연스럽지 못한 인상을 상대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교정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덧니는 과연 심리적인 문제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 중기적으로 기능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덧니가 있으면요, 그쪽으로 치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양치가 잘 안 됩니다. 칫솔질이 잘 안 돼서 충치가 생기기 쉽고요. 충치를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치아 배열이 고르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위에 2차 충치가 생길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2차 충치가 생기게 되면 치아를 갈아내는 부위가 다시 더 넓어지기 때문에 치료한 재료와 잇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하고 성인이 됨에 따라서 잇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잇몸 상태가 나빠지면 그 부분에 잇몸병 세균들이 잘 서식하게 돼서 입냄새도 잘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덧니가 있으면 나머지 치아들도 배열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배열이 안 좋으면 위아래 물림, 즉 교합이 안 좋기 때문에 저작 기능이 약화가 되고 때로는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합이 안 좋으면 씹을 때 힘이 들어가게 되고 턱관절이나 턱관절 주변의 근육이 많은 일을 하게 됨에 따라서 턱이 뻐근하거나 턱관절 질환에도 노출될 수가 있고요. 또 좌우의 덧니의 정도가 다르거나 한쪽으로만 덧니가 난 경우는 그쪽으로 중심선이 치우치면서 얼굴 전체가 틀어지고 돌아가는 비대칭 증상이 발전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심한 덧니의 경우에는 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른 나이에 하지 않으면 뿌리가 사진에서 화살표 표시한 부분인데요. 덧니의 뿌리가 어느 정도 노출되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덧니를 교정을 하게 될 때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네, 덧니가 심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특정 치아를 짝수로 발치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나머지 치아들과 덧니를 고르게 배열합니다. 그런데 송곳니가 덧니가 났다고 해서 송곳니 덧니를 발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송곳니는 덧니로 나 있더라도 얼굴뼈의 성장을 가이드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뿌리도 길기 때문에 전체 얼굴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덧니로 났다고 하더라도 송곳니를 뽑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하고 그 자리로 송곳니를 가지런하게 배열을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 교정을 하면 발치를 안 하고 교정을 해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덧니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어릴 때 하더라도 발치를 하고 교정해야 하며 무리하게 비발치로 교정을 하게 되면 치아 배열은 고르게 되는데 돌출입에 인상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강남역에서 20년 가까이 교정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도 교정하러 오는 많은 대학생들 중에 어렸을 때 교정을 비발치로 하고 난 다음에 치아는 고르게 됐는데 입이 나와서 항상 컴플렉스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다시 병원에 와서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해서 돌출입을 개선하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이 덧니 교정은 어렸을 때 시행할 때도 치아 배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웃을 때 모습, 입도 나오지 않게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물어보시는 것들이 덧니를 투명 교정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교정의 원리상 어렵습니다. 덧니 교정의 경우는 비발치도 그러하고 특히 발치의 경우는 치아의 이동거리가 많고 뿌리가 충분히 이동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투명 교정은 교정 장치의 원리상 뿌리를 긴 거리만큼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덧니의 경우는 투명 교정으로 교정하시는 것은 아주 심사숙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덧니 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덧니 교정은 심리적인 이유뿐 아니라 기능적인 이유에서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덧니 교정은 어렸을 때 할수록 비발치로 가능한데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발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고 정도가 어느 정도를 넘어섰을 때는 발치로 교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치하는 치아는 송곳니 덧니가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작은 어금니를 발치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투명 교정으로 덧니를 교정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잘 선택하시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덧니 교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던 부분들 많이 이해가 되셨나요?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박열원장의 치아교정TV도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